요즘 뉴스 보셨죠? 커피에 버터를 넣어서 만드는 방탄커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효과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방탄커피가 과장 광고에 다이어트 효과도 없다고 하고 심지어 뭐 건강 영양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최근 이런 기사들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빈킴입니다. 얼마 전에 방탄커피가 뉴스에서 큰 화제가 됐죠?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의 화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기사 헤드라인을 좀 보세요. 방탄커피의 과장 광고에 대한 언급부터 심지어는 방탄커피로 다이어트하는 게 효과가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기사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식약처에서 뿌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이게 좀 어떤 일이길래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식약처 보도자료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는 허위 과장 광고 적발 사례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체험기를 만들어서 광고를 했다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죠. 두 번째가 좀 미묘한 부분인데 요게 이제 방탄커피랑 관련이 좀 더 있어요. 이 다이어트 효능 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언론 기사들 대부분이 바로 이제 요 부분을 강조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대목만 놓고 보면은 이 방탄커피의 다이어트 효과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과장 광고를 했다는 그런 인상을 주죠. 근데 사실 이게 적발이 된 까닭은 따로 있습니다. 이 방탄커피에 실제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냐 없냐 요거는 관건이 아니에요. 이 사례에서는요. 원래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상품으로 광고를 할 수 있으려면은 이게 일반 식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한국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때문이에요.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 법에 따라서 이게 이제 건강 그런 기능이 있다는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규정하는 그런 시설 요건을 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그런 기능성,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이어트가 되겠죠? 다이어트 기능이 있다고 광고를 하면은 그게 이제 이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방탄커피 제품 일부가 식약처에 적발이 된 까닭은 방탄커피의 다이어트 효과가 아예 없는데 있는 것처럼 광고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광고를 하려고 하면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을 해야지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식품으로서 그런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탄커피가 실제로 효과가 있냐 없냐는 문제의 대상이 아예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식약처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은 그거랑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방탄커피와 더불어 유행하고 있는 저탄고지 다이어트, 그러니까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넣은 겁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 괄호 저탄고지는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 문제와 영양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한 이런 관점은 과거 주류 영양학계의 관점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채널에서 누차 설명을 해왔다시피 이제는 영양학계 내에서도 이 지방이나 저탄고지 다이어트,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그런 다른 영향에 대한 겁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해보면은 살이 빠지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는 이미 많이 입증이 됐죠. 살을 빼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요. 그래서 심지어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살 빼는 데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보다는, 왜냐면 그거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입증을 해버렸기 때문에요. 그보다는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쪽으로 비판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자주 나온 얘기가 이 지금 식약처 보도자료에서 나오는 것처럼 콜레스테롤 얘기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2000년대 이후에 실시된 연구들을 보면은 오히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건강에 좋은 쪽으로 바뀌었더라. 이런 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런 사례 몇 가지를 딱 집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원래 이런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은 영어로 쓰여진 그 영양학 그 논문이다 보니까 뭐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읽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그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그냥 그 전반적인 결론이 이렇더라 아니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다 뭐 논문 그 초록을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뭐 설명하는 건 거의 자제를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제 지루해지기 쉬우니까요. 안 그래도 지루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더 지루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피했는데 자꾸 최근 연구 결과들을 무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굳이 이번에는 그 논문들 초록 같은 걸 같이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첫 번째 소개해드릴 논문은 2004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24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비만 환자들한테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실시하게 하고 그 후에 체중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비교했어요. HDL 콜레스테롤은 상당히 증가했고 LDL 콜레스테롤은 상당히 감소했으며 혈당 수치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상대적으로 긴 기간 실시했을 때도 환자들에게 아무런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고 그래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장기간 하더라도 안전하더라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번 그 두 번째 논문은 이거보다 좀 더 앞선 2002년에 나온 것인데 여기서는 그 정상 체중인 남성들한테 6주짜리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켰어요. 여기서는 LDL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HDL은 늘어났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 LDL 수치가 떨어지고 HDL 수치가 높아지는 게 그 건강한 쪽으로 가는 그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실제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약간 좀 다르긴 해요. 이 연구에서는 이 단기간의 키토 다이어트가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히려 혈중 지질 농도나 뭐 인슐린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심혈관 질환 리스크를 줄여준다고 판단했어요. 자, 이번 세 번째 논문입니다. 세 번째 논문은 2006년에 발표된 거예요. 여기서는 아예 비만에다가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상태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키토 다이어트의 장기적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여기서도 LDL은 크게 줄었고 HDL은 크게 늘었죠. 마찬가지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비만인에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네 번째 논문은 또 2004년에 발표된 건데 요건 아예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키토제닉 다이어트죠. 이거랑 저지방 다이어트,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한다면은 생각하는 그 저지방 다이어트,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서 혈중 지질 농도가 더 줄어들었고 HDL이 더 늘어났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다섯 번째 논문은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올해 3월에 나온 겁니다. 이 논문은 그 메타 분석 논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직접 실험을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로 한 게 아니라 기존 연구들에 있던 데이터들을 딱 분류를 해가지고 종합해서 이제 분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사실 보통 일반적인 실험, 특히 사람을 가지고 또 몇 주간 계속 뭐 먹는 걸 시키고 하는 실험은 일단 그런 오랫동안 실험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을 얻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또 재정적인 문제도 크겠죠. 그래서 정말 뭐 많아봐야 뭐 한 30명, 40명, 한 이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조금 했던 그 자료들을 다 종합을 해서 하니까 이제 표본 수가 훨씬 많아지죠. 아시다시피 뭐 통계나 이런 데서도 그렇다시피 그 표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 다룬 그 총 그 개체 수가 표본 수가 1600명이 넘었습니다. 정확히는 1633명의 경우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어요. 이게 전부가 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니고 절반 정도는 저탄수화물, 키토 다이어트를 시켰고 나머지 절반은 저지방 다이어트,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다이어트 한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LDL 수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HDL 수치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서 더 늘었다고 해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저지방 다이어트에 비해 콜레스테롤 측면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에서 또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라, 그 권고사항 그걸 내릴 때 콜레스테롤 질환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대체 전략으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다는 건 상당히 강력하게 권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콜레스테롤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그럴 위험이 있거나 또 그럴 위험성을 좀 낮추고 싶다,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지방 다이어트보다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그 식약처 보도자료에서 한 얘기를 다시 읽어볼까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 문제와 영양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최근 연구 동향이랑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뭐 건강이나 다이어트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살을 빼는 데 더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실험을 통해서 규명해야 될 게 많아요.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그 건강상 측면에 대한 연구들은 많은 경우 사람보다는 쥐를 대상으로 한 게 많고, 물론 이제 우리 생각하기에 뭐 쥐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의 동물이니까 결과나 이런 것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똑같이 했는데 사람한테 나오는 결과와 쥐한테 나오는 결과가 완전히 상반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몇 개 학계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연구 결과들처럼 2000년대 이후에 실시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그렇게 막 무작정 막 뭐 비단하고 기피해야 되는 그런 다이어트는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다이어트법이라면은 좀 더 연구를 해봐서 이게 혹시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는 건강에 나쁜 영향이라든지 또 뭐 좋은 영향이라든지 그런 연구를 장려를 해야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구시기 관점으로 비난해서는 안 되겠죠. 원래는 제가 오늘 그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여러 방탄커피들을 다 하나씩 한번 마셔보고 뭐 맛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 리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하니까 일단 요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긴급히 만들게 됐습니다. 좋아요, 구독, 뭐 알림 종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소개해주세요. 특히 아마 방탄커피 마시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야 뭐 방탄커피 이렇다더라 하면서 이 기사들을 많이 보내줬을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얘기를 바탕으로 반박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